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천요 국지문입니다. 명절 잘 쉬셨죠? 명절 잘 쉬지 못하셨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또 시장이 아니라 폐렴 공포 때문에 모든 뉴스가 우한 폐렴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도 잘 쉬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크게 잘 쉬지 못했습니다. 폐렴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이게 폐렴 같은 이런 이제 돌발적인, 재료가 사라져야 좀 좋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대부분 다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도 이 우한 폐렴이나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비가일님, 새로 가입하셨나요? 아메리카 증시가 미국이 1.57%, 또 캐나다가 0.7%, 멕시코가 2.23%, 또 브라질이 3% 정도, 아주 폭락은 아니지만 대략 한 1% 정도로 내려왔고, 유럽의 독일이 2.7%, 유럽은 한 2%도 내려왔어요. 프랑스가 2.68%, 또 그렇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2.53%, 러시아가 3.6%, 이런 식으로 독일, 프랑스, 전부 다 내렸습니다.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렇게, 전부 다 크게 좀 내렸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이 23일날,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열리지 않았죠. 근데, 중국 상해 지수가 23일날 2.75% 내렸고, 그리고 그래요. 일본 니케이는 어제도 열렸죠. 27일도 열렸는데 일본은 구정을 세지 않습니다. 일본이 2.03% 내렸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증시가 아메리카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그리고 아시아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서, 요즘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 증시라서, 참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 지내고 결국 우한 폐렴 장세가 또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우리가 2002년도 겨울, 2003년도 봄에 사스를 경험했죠. 사스를 경험했는데, 그때 한 8,000명 정도가, 사스에 감염됐다 그러죠. 이제 한 20년 다 돼갑니다만은.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사스 장세가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스라는 독감은 오래 갔습니다만은, 증시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 또 여러분 가까운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유럽의 낙타에서 숙주가 된 메르스 사태, 불과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 메르스 사태 때도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 메르스는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증시에서는 메르스가 오랫동안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한 폐렴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꽤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병으로서는 전염병으로서는 오래 가지만, 그러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이 폐렴 공포, 이런 공포로 우리가 전부 놀라고 그랬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 공포가 좀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울 때는 작은 희망이 또 크게 또 증폭이 됩니다. 작은 희망만 생겨도 증시는 그게 또 크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환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제 사망자가 지금 40명이다 그러는데 사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든가, 또 한편으로 이제 완치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메르스라든가 이전에 사스도 보게 되면은 확진자가 있고요.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 중에서 이제 확진자는 병에 걸린 사람이죠. 확진자하고 또 사망자하고,
다음에 이제 완치자 숫자가 나옵니다. 완치자. 그래서 처음에는 확진자의 그 증가에 공포에 떨고 또 사망자의 증가에 공포에 떨지만 조금 지나면은 완치자가 몇 명 생겼다는데 희망을 갖게 돼 있는 거죠. 인간은 항상 판도라의 상자 열었더니만 마지막에 모든 악재가 나오고 모든 악마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더라.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도라 상자 하면은 희망과 공포와 또 뭐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걸 판도라 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희망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도 뭐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시도 보면은 꼭 이렇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을 부여두고 그것이 새로운 매수의 에너지가 되어서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아마 이번 증시도 보시면 될 것이다. 당장 오늘은 폐렴 증시가 되겠지만 내일과 모레는 또 폐렴을 극복하는 증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전략도 간단합니다. 일단 폐렴 쪽에 종목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겠지만 난동을 부리겠지만, 그러나 요 폐렴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 새롭게 예전의 테마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제 뭐 중국 수혜주라든가 또 이런 이제 그 장기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이제 부상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 주시 바라겠고, 제가 좀 전에 올린 글도 아주 뭐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은 좀 전에 올린 글도 이제 그런 유로 제가 올렸습니다. 글을 제가 잠시 한번 봐볼까요? 잠시 오늘은 시황 조금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글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뭐 쭉 글을 썼었는데 이런 영상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올리면서 이렇게 올렸죠. 장기적인 대박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과 관련된 중국 수혜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IT 대형주들 소부장주 여전히 관심이고 대북주도 관심이고요. 이제 그런 쪽을 중심으로 장기적 대박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종목을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론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진행하네요. 그 다음에 시황이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2차전지 쪽은, 2차전지는 이거 정말 10년 대박주입니다.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는 10년 대박주다. 10년 동안 대박을 칠 종목이다는 점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전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셀 기업들, 셀 기업이 있을 거고, 양극재, 그죠?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가 있을 것이고, 영극재가 되어버렸네. 셀이 있을 거고,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뭐 분리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중에 핵심주들을 이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히려 당장 오늘 폐렴주를 추적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여유가 있다면은 셀 대표 기업인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자는 거죠. 음극재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길게 보면서 폐렴이야 뭐 언젠가 좀 지나면 사라지겠지, 늘 그랬으니까, 이런 개념을 보시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에 당장 내일 모레 뜰 수 있는 종목들,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뜰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방에서는 그렇게 의연하게 항상 대처를 합니다. 오히려 뭐 이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인천여우는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경제TV가 생길 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TV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 업을 하고 있고, 이런 숱한 2002년도에 사스 사태도 겪었고 매수 사태도 겪었고, 또 뭐 당시에 지금 뭐 2003년도인가요? 우리 그 월드컵이 지나가고 이제
이제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태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도 겪고, 물론 뭐 IMF도 겪었죠. 1997년도. 그런 여러 겪어보니까 뭐 이런 뭐 폐렴이니 메르스 사태니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아니더라. 오히려 당시에 보게 되면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 사태가 가장 오래 갔던 거였고, 그다음에 더 큰 거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뉴욕의 금융위기, 이게 더 컸었던 문제였죠. 물론 뭐 IMF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그런 사건들도 견뎌놨는데, 이깟 뭐 우한 폐렴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여러분들 위생관리 조심하시고, 어떤 지금은 증시보다도 이거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자, 이제 그런 말씀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증시인데, 워낙 폐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오늘은 증시가 이제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침에 뭘 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나절에 그냥 담담하게, 그래, 우한 폐렴 뉴스나 좀 보자 하면서, 그런 뉴스나 체크하면서 담담하게 그냥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명절 휴가에서 돌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으신 분도 좀 있을 것이고, 담담하게 대처하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종목이 세 종목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강조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KM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KM이 잘 올라갔지 않습니까? KM 이거 잘 올라갔죠. KM 이거 하고, KEM. 예. KMW가 아니라 KM입니다. KM, KM제약, KMW 세 가지가 있는데, KM.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쫙 올라왔죠. KM. 그래서, 요거 여전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사가지고 들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이 회사는 괜찮다 그랬죠. 내공이 있는 기업이다 그랬죠. 인천여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되게 내공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내공은 있다. 내공이 있는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급등 나가니까 좀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KM하고, 뭐 다 아시는 웰크론, 미세사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극세사 쪽으로. 웰크론과 웰크론 한택인데, 웰크론은 오늘 뭐 공략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네요. 양봉 나오고 음봉 3개 났으니까. 또 요거는 근데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매물이 많은 종목이라서, 오래 들고 갈 종목은 아니고, 주가가, 단기 차익을 내고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죠. 웰크론.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양제약, 요 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제약도 이제 많이 급등해가지고 오늘 쫓아가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웰크론, 진양제약, KM 중에서 세 종목 다 모두 아주 급등주이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들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사실은, 조금 초보분들은 요런 거 진입하면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내용을 알아야겠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뭔가 내용을 알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을 알고. 그래서 먼저 KM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부터. KM. KM의 마스크, 유명하죠. 근데 KM은 원래 클린룸용 소모품 시장에서 이제 1위 업체입니다. 클린룸용 소모품. 클린룸용은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클린룸 얘기하는 것이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 클린룸. 그래서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 그때 이제, 2001년도구나. 2001년도에, 벤처로 등록을 했고, 2005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이 됐는데, 가장 유명한 제품이 클린룸에서 사용되는 글러브 장갑입니다. 장갑에서 히트를 치면서, 국내 독점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같은 이런 다수의 유명 회사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즘 2차전지 이런 쪽의 기업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 유럽이나 모두 이런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요. 마스크가. 그래서 마스크 판매가 잘 되면서
급상승,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종목이죠. 쿠팡의 미세먼지용 탐사 마스크, 요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쿠팡에 가서. 뭐 쿠팡 아니더라도, 우리 KM의 마스크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일회용 수술팩, 요것도 판매가 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정용품, 원래 이제 클린룸 쪽이라서, 요걸 이제 소비자 대상의 마스크, 의료용 소모품, 산후 이런 용도도 만들어 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클린룸인데, 그래서 이제 매출도 뭐 적당해요. 100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쫀쫀하게도 나고 있는 중이고, 아주 뭐 대박을 내는 아주 우량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유보율이 굉장히 좋아요. 1400% 정도로 쫀쫀하게 아주 뭐 장사 잘하고 있는, 부채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KM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300억인데 부채가 400억 정도면 부채가 작은 편이죠. 아주 극도로 작은 편은 아니지만 부채가 정말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그 반도체랑 같이 자라왔으니까 잘 자라왔겠죠. 이제 그린용품 이런 쪽을 해가지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진 의류, 천정 클리너, 청정 문구류, 아주 깨끗한 회사입니다. 깨끗한 회사. 제전용품, 청정 문구류, 천정 클리너, 깨끗한 회사. 깨끗한 나라도 이름이 깨끗해가지고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진 의류를, 방진 의류. 방진 원피스, 투피스, 방진 가운. 그러니까 방진이라는 게 뭐 먼지 없는 거죠. 방진모, 방진 후드, 토시, 방진화, 방진 마스크, 슬리퍼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 우리, 감기 예방용 마스크가 되겠죠. 독감 예방용 마스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M의 닥터프리 황사 마스크, 닥터프리 미세 항사 마스크, 닥터프리 미세 항사 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 마스크, KM 네오키즈 아동 건강 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 용품이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 모양은 다시 한번 제가 이 KM의 모양을 보여드린다면, KM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KM 차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KM의 차트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중요한 매물대를 이제 지난 주말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했습니다. 2018년도 그때의 매물대, 그를 돌파했다라는 것.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매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KM은 아마도 등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두 번째 종목은 똑같은 이제 마스크 종목인데 이제 웰크론입니다. 웰크론은 아까 한번 차트 보여드렸지만 좀 행보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했다가 5,00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 5,000원대가 웰크론은 굉장히 매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등락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웰크론의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웰크론은 또 이것도 마스크 회사예요. 근데 웰크론도 깨끗한 회사입니다. 극세사 클리너, KM처럼 클리너 쪽이죠. 클리너. 고기능성 청소용품. 클리너인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데 들어간다기보다 이제 클리너, 이제 청소용품이다. 극세사라는 것은 아시죠? 굉장히 미세한 섬유질로 되어 있는 거 극세사라 그러죠. 침구, 청소용품. 이 극세사로 제조되면은 우리 살갗에 닿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느끼죠, 인간이. 극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구로 많이 쓰이고 또 청소용품 쓰인다. 고기능성 생활용품, 뭐 이런 걸 쓰이고 있고, 위생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 웰크론 헬스케어도 있고, 또 플랜트 제조하는 웰크론 한택이 있고, 산업용 보일러 하죠. 또 웰크론 강원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웰크론이 관심 끌고 있는 것은 이런 다른 뭐 산업용 보일러니 무슨 플랜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스크다라는 거죠. 이게 마스크는 굉장히 웰크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뭐 테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력 품목인 고기능성 청소용품은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또 극세사 클리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다. 이제 그리고 미세먼지 밸브 마스크, 미세먼지로 인한 밸브 마스크의 호조로 인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하여튼 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손에 뜨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아니라 이제 중국 폐렴 쪽으로 그렇게 뜨고 있다. 하여튼 뭐 그 실적 자체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적자도 나고 그러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나쁜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방탄복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이제 일종의 그 방산산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매출은 이제 이것저것 다 합하니까 웰크론 있지만 웰크론 강원도 있고, 아까 봤던 그 일단 뭐 웰크론 한택의 산업용 보일러, 플랜트 제조 이것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웰크론 강원은 산업용 보일러하고 이제 플랜트를 하고 있고, 웰크론 한택은 또 플랜트 설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있다는 얘기, 매출이. 그리고 이제 계열사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 3,900,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4천억 정도. 근데 계열사까지 합한 거죠. 영업이익은 좀 나고 있고, 근데 뭐 작년도 3분기까지는 영업 적자인데 소폭의 적자였고, 단기 순이익은 적자 났다가 이익이 났다 그러는데, 뭐 크게 이렇게 뭐 아주 많이 나거나 그렇다고 또 아주 부실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산 총계는 약 3천억 정도, 3,300억 정도, 부채는 약 2천억 정도, 자본은 1,300억, 유보율은 300%. 아까 KM보다는 좀 회사가 못하죠. 근데 KM보다 이제 규모는 좀 크고, 그래서 재무 상태가 KM은 상당히 우수하다. 굉장히 그 부채도 많지 않고 유보율도 꽤 있는 편인데, 이 웰크론은 뭐 그냥 그런 뭐 부채도 좀 있고, 뭐 이 유보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웰크론은 그 리빙 사업이 뭐 아시다시피 무슨 베개나 침구 만드는 거죠, 리빙 산업. 그래서 뭐 그쪽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그래서 신세계, 롯데, 현대 같은 백화점에 있다. 또 뭐 프리미엄의 알러지 방지용 기능성 침구도 있다. 세사 리빙, 세사니까 극세사를 얘기하죠. 그런 이제 침구 브랜드, 세사 리빙은 꽤 그래도 잘 나가는 브랜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극세사 클리너라는 게 있다. 극세사 클리너. 이것은 마이크로 하이버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뭐 그런 고기능성 클리너다라는 거죠. 화학세정제 사용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환경에도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거다. 극세사라는 게 아주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0분의 1의 정도의 크기의 극세사 아주 가는 그런 이제 섬유질이다는 거죠. 첨단 기술의 섬유다. 매우 가는 섬유질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세사 용도는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건데, 안경과 유리, 거울, 카메라의 강학 제품, 이걸 닦을 때 쓴다는 얘기죠. 창틀과 벽지에 오염물질 제거를 쓴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니까 미세먼지까지도 다 닦을 수 있겠죠. 아주 미세하니까. 또 보석, 귀금속의 액세서리 오염 제거용, 이런 데 쓰는 거다는 얘기죠. 다음에 뭐 컴퓨터 오염물질 제거용, 고급 차량의 내면 먼지 습지 제거 광택용, 주방의 위생적인 클리너, 뭐 이런 거, 광택, 이런 거에 쓰인다. 반도체 및 LCD 제조 공간인 클린룸 내부의 오염 제거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크론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뭐 목욕용품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산업, 그래가지고 이제 방탄복, 방검복은 이제 경찰이겠죠. 방폭 텐트, 지뢰 제거용 방호복, 그 다음에 뭐 소방복, 방호복 이런 게 있는데,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뭐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인데 뭐 이런 거예요. 방탄복. 그 다음에 방검복, 경찰 돼 있죠. 경찰. 방검복, 경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방폭 텐트라고 있습니다. 방폭 텐트. 이거는 생화학용이라든가 또 사제 폭발물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는 제독 장비다. 그죠? 방폭 텐트 덮개가 있고, 그래서 방폭 텐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뢰 제거할 때 쓰는 방호복, 지뢰 제거용 방호복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용품으로 이제 군용 셔츠라든가 뭐 양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방용품, 우리 뭐 TV에서 자주 보이는 소방용품 이렇게 생겼죠. 소방용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소방 장갑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 가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마스크, 후드 마스크, 그죠? 그다음에 공기 호흡기. 이건 이제 아주 강력한, 이거는 정말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쓰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못 쓰고 다니겠죠? 그다음에 뭐 전자통신 장비도 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방하다 보면은 불을 끄면서도 우리가 통신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호복이 있고요. 방호복 있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마스크예요. 웰크로 마스크인데, 마스크가 세트로는 이제 18,900원. 이건 뭐 제가 광고하나요? 케어온 코 편한 향사 마스크 11,900원. 웰크롬 케어온 밸브 마스크 1,640원이네요. 이거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요 까만색으로 된 이제 KF94 미세먼지 마스크 있죠. 요거는 880원입니다. 이게 마스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는 되게 좀 싼데 이건 약간 좀 비싸죠. 약간 비싼 마스크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 보면은 이 웰크로는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 주가가 쭉 행보하다가 지난주부터 좀 뜨기 시작했고, 연휴 전에는 이제 3일 동안 음봉을 냈었기 때문에 조금 가격 부담은 없다라는 게 웰크로원의 특징이다. 가격 부담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스크만 좀 보다 보면 또 재미없으니까 마스크 말고 제약회사도 하나 봐야겠죠. 근데 진양제약인데, 진양제약도 지난 이제 설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을 보였고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 진양제약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있습니다. 매물 집중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양제약도 이제 기업 내용을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진양제약은 또 뭐 하는 회사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진양제약. 71년도에 생겼던 오래된 회사입니다만, 우리 잘 모르죠. 진양제약이 뭐, 텔레비에서 뭐 선전 같은 거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삼진제약에 뭐 감기약 같은 거라든가 뭐 머리 아픈 거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광고 나오면은 삼진제약이 있구나 하지만, 진양제약은 광고 나온 거 잘 못 봤어요. TV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양제약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주요 제품이 순환계, 또 소화기관, 그러니까 이제 배탈 났을 때 먹는 거, 그다음에 중추신경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약 85%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제약회사라는 거, 일반 제약회사다. 일반 제약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은 400억대 많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400억대 정도이고, 영업이익은 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작년 3분기까지 누계는 거의 똔똔 정도였어요. 제로 정도였고, 당기순이익은 조금 뭐 좀 나긴 나는데 아주 많이 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부채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작지도 않죠. 자산이 약 600억인데 부채는 한 3분의 1 정도니까 뭐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니고 자본도 좀 충실한 편이고, 유보율은 600% 정도니까 제약회사로서 이 정도면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진양제약. 제약회사는 원재료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뭐 물건만 잘 나가면은 뭐 먹고 사는데 이상 없죠. 진양제약. 그런 회사하고, 제가 약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뭐, 소화기관 치료제, 그러니까,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이라 할까요? 또 이제 위장약, 뭐 이런 거였죠. 가나티란정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요. 쭉 이런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을 판매하는데, 약의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 다음에 호흡기 치료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브날정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호흡기 치료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 호흡기 질환이니까 레브날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 덴카민정, 그 다음에 지니코프 캡슐,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제품으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소염진통제, 항균제,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제약회사 하면 대부분 다 있는 겁니다. 고지혈증, 당뇨병, 순환기,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연구 개발 쪽에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뭐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렇다.
제가 쭉 좀 길게 있는데, 그렇고, 항암제도 좀 하고, 항암제 개발도 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의 인체기능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찬현 교수와 함께 항암제를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탁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백혈병 치료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자 생물학적 연구나 이쪽을 통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간 게 있다라는 거죠. 혈액 종양에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아주 많이 하는 것은,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이제, 우리가 아는 신약 바이오 쪽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회사죠. 그 다음에 폐경기 여성에 대한 승마 추출물의 치료 효과, 뭐 해가지고 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용법이 있고, 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임상 가고 있는 게 폐경기 장애 치료를 위한 대체요법 해가지고 이제 또 쭉 있습니다. 이게 있고, 예, 주로 폐경기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경기 장애 치료에 있어서의 비호르몬 요법 이런 게 있고요. 진양제약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쭉 내용들이 있고, 하여튼 뭐 작은 회사지만 좀 여기저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호르몬 대체요법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연구해서 발표했다. 난소 보존적 자궁 척출술에 의한 뭐 갱년기 장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노 플러스라는 데서 임상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갱년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침에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2016년도, 15년도, 그 다음에 18년도의 7,500원 고점에 지금 주가가 딱 위치하고 있어요.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아마 돌파한다면 여기에서 아마 대량의 거래를 만들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거래가 좀 많았죠. 거래 대금이 940억 정도였는데, 만약에 오늘도 올라간다면은 아마 3천억 이상의 거래를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폐렴 관련 날 이렇게 봐야겠죠. 여전히 명절 내내 폐렴 얘기밖에 없었고, 폐렴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폐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기세를 부리고, 나머지 종목은 좀 빠지는 모습들, 또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이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카지노나 이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보면서 오히려 담담하게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 사태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피해주를 들고 있는 분들, 지금 뭐 팔기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뭐 중국주도 좀 또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담담하게, 이 바람 지나갈 때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그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 수혜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다소 탄력적으로 올라갔을 때 한번 차익 실현하자, 오늘 내일 중에 차익 실현하자 하는 전략이고,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뭐 아주 정말 단타, 아까 얘기한 종목 중에서 요 세 종목 중에 좀 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타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뭐 우한 폐렴 이런 것들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럴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 이제 펀더멘탈, 어차피 시장은 또 펀더멘탈로 돌아올 테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좀 내렸다 그래요. 기름값 내렸는데 아마도 이때 지나가고 나면은 관련해서 관련주인 뭐 조선주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어떤 업황의 반전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가 철강주 같은 것들도 거의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쪽에 저점 매수 저래도 좋고, 또 이제 대북주도 지금은 대북주가 이런저런 때는 많이 죽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4일 정도가 이게 이제 트럼프 탄핵 마무리 날이라 그래요. 트럼프 탄핵 마무리 날. 2월 4일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때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말 되면은 이제 트럼프 탄핵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냐. 빨리 좀 끝내버리려고 그러죠, 공화당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탄핵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북미 협상에 본격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금강산이나 있던 개별 관광 쪽으로 강력히 대시를 하고 있으니까 또 청와대 대시 추진력이 또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추진력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들 또 사실은 뭐 개별 관광이 된다 해서 관광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주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이 우한 폐렴 사태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지만 아마도 이 폐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여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인천여우는 신루타 종목을 가장 그 핵심적인 컨셉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신루타 종목이라는 얘기는 모든 종목들 그 어떤 종목도 1년에 2배는 올라가거나 2배는 절반으로 빠진다. 급등이나 급락이 있는 게 항상 주식시장인데 개중에 몇몇 종목도 10배가 올라간다. 10배가. 이 10배가 올라가는 종목을 잘 매수해야 돈을 번다라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루타 종목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어떤 종목이 시대의 영웅주가 되면은 1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때로는 10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주식시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하면서 뭔가 좀 돈을 번다 하면은 컨셉 자체를 시대의 영웅주 신루타 종목 요것들을 우리가 추종하자 하는 말씀드리고 피트린치의 개념이죠. 이거는 신루타 종목은 피트린치 그 유명한 피트린치 20대에 들어와서 40대에 이미 모든 걸 이루고 40대에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용히 살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피트린치의 신루타 종목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번처럼 경기가 급냉을 했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나 모든 투심이 완전 죽었다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신루타 종목을 갖다가 발굴할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방에서는 일단 신루타 종목이 이게 중심이에요. 신루타 종목이 중심이라기보다 요게 이제 하나의 발판 개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루타 종목을 발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일종의 테마주죠. 재료주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이 재료주는 현재 대북주가 있겠죠. 대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설 전에 몇 분들이 좀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날 후에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랬는데 이제 정말 우한 폐렴 요 사태가 지나가면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 후 오늘부터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해서 한번 이번에 2020년에 멋진 승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서비스를 잘하고 있으니까 장중에 여러가지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제가 서비스 잘하고 있으니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요 방송이 지금은 이제 무료로 제가 한 뭐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했나 1년 했나 모르겠는데 무료로 했지만 조만간에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료로 뭐 IT 그 개념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요거 유료로 하자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비싸지는 않겠지만 싸게 하겠지만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전에 무료로 하실 때에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웰크론과 KM 그리고 진양제약 폐렴 관련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쭉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요 폐렴 관련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KM이라든가 웰크론 KM은 좀 우량한 기업이고 웰크론은 그냥 그저 그런 종목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진양제약도 우량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종목도 아니다 하는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럴 때에
의연하게 미래를 보면서 뭐 IT의 소부장을 사시든가,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2차전지의 핵심주를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이런 걸 사시거나, 아니면은 또 대북주 같은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과, 또 인천유의 신무사 종목 이런 것도 아주 사가지고 여연하게, 인천유 신무사 종목을 사셔서 80% 90% 지금 수익 내신 분들 꽤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매수다, 지금부터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동안 올라갔지만 지금부터 진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음력설이지만 새해 첫날 춘절이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제가 봄이 완연해지면 봄 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봄봄봄봄 하면서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